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오전 9시 1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61만 1,000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침 차트 분석을 해드리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750을 넘기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상방이라 보기보다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림이죠. 바닥에서 계속해서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는 날보로 봤을 때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고요. 이 삼각 수렴이 거의 끝자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만간 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래로 올라갈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MACD입니다. 이 MACD에서 영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 영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이거든요. 실제로 MACD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가 항상 불장이 올라오는 미니 불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상승이 있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는 큰 하락장이 있었던 자리들입니다. 근데 현재 영선 위를 돌파하려고 지금 영선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싸움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가 예, 양봉이 됐다가 음봉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비트코인이 2,762, 3만 원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비트코인이 2 0 봐세요. 지금도 파란색으로 변했죠. 초록색으로. 2,763만 원이 되면은 파란색,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하게 분석할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현재 121선이 내려오다가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빨간색 라인이 서서히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1까지 빠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11까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4까지 가다가 111까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22일 날 확 올라왔었죠. 네, 그 올라왔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본 쪽에서 엔화가 계속 떨어지니까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갖다 팔은 것 같아요. 예,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달러로 판 돈으로 엔화를 다시 사모으는 거, 이렇게 해서 환율 방어를 일본 쪽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요, 거의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엔화의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엔화를 사들이고 있다. 그거를 22일 날, 22일 날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미국 국채 가격도 빠졌습니다. 이제 그 일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그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금리를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죠. 아직까지도. 근데 일본은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계속해서 돈을 양적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일본한테 돈을 빌려가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은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본에서 예, 대출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금리를 올리면서 방어를 한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팔면서 방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미국 쪽에서는 일본에서 대량의 국채를 판매를 해버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연기금들,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딜레마에 빠지죠. 이걸 계속 금리를 올렸을 때 영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우방 국가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휘청거리고, 또 국채를 팔면서 본인들의 실제로 경기 침체까지도 올라오고 연기금도 투자했던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바로 저녁 때부터 미국 연준 위원들이 예, 비둘기파적 발언들을 하고 있죠. 예,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예,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위원들이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예, 좋은 방향으로 좋은 호재거리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금토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주식시장이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미국 증시가 열렸을 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때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동안에 재미있는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 가격 2,763만 5천 원이고요. 뭐 오늘까지는 가격이 이 상태에서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많이 올라가 봐 2,800.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가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3만 원 밑으로 빠졌죠. 근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바이낸스에서 24일 날 상패가 됩니다. 네, 상패가 되기 때문에 상패 전에 상패 빔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이런 코인들은 무너질 때 한 번에 훅 무너지기 때문에 예,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제 예상했던 27,000원 근처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왜 올라가는지 올라가는데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상패 펌핑, 상패빔 그리고 특별히 이슈 없이 올라가는 것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일요일인데요. 다들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은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점심 먹고 아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잠깐 오후 방송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정규 방송은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